예. 사채꾼 우시지마라고 하는 그 드라마 그리고 만화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해볼까 하는데요. 예. 되게 무서운 얘기들이 많습니다. 사회 경험이 부족한 학생들이나 사회초년생들은 그 사회의 내용을 잘 몰라서 사채를 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길을 오며 가며 이렇게 조그마한 카드들 있죠. 뭐 일수라고 해가지고 되게 뭐 쉽게 빌릴 수 있는 돈이니까 뭐 쉽게 갚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잘 모르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악자 같이 뜯어내는 게 사채꾼업자다. 뭐 이런 거죠. 돈을 이제 빌린다라는 게 절대 쉬운 게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이 되게 무시무시하고 두렵다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양육가식이다. 세상은 양육강식이다. 자본가들은 노동자들에게 착취하고 강대국은 약속을 빼앗고 정치가들은 국민을 마음을 빼앗고 돈을 빼앗는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빼앗기는 쪽하고 뺏기는 쪽하고 어느 쪽을 택하겠냐. 사채권 놓으시지만은 빼앗는 쪽을 이제 택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뭐 사채권 오시지마가 절대로 착한 사람은 아니죠. 여기서 사기도 하고 교사도 하고 인신매매하고 악질적인 범죄들을 서슴없이 이제 저지르죠. 근데 뭐야 사회 하층민들이기 때문에 우시시마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 모습인 거죠. 그게 너무 많죠. 네. 뭐 서로 못 믿는 시대 세상을 이제 살고 있는 거죠. 이런 거죠. 사채가 범죄니까 사채꾼을 속여도 괜찮겠다라고 생각하고 사채꾼의 뒤통수를 치려고 나오는 사람들도 있고 어, 조금 이렇게 대출받게 해가지고 더 크게 이렇게 그 상대방을 가지고 있는 거 다 뺏으려고 하기도 하고 뭐 그냥 막장인 거죠. 양육강식이라는 얘기가 그냥 잘 맞아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죠. 정상적인 생활, 정상적인 모습을 하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죠. 표정도 어둡고 동작이 느리다고 이렇게 욕먹는 직장인이 또 나와요. 회사를 그만두고 싶죠. 근데 못 그러죠. 왜? 생활이니까. 근데 답답하고 힘든데 친구를 봤더니 친구는 되게 인생을 즐겨야 된다고 되게 뭐라고 해야 되면 여유롭게 살죠. 그 친구랑 같이 술 먹다가 그 친구가 영업소 가겠다고 그 사채권 오시님한테 가서 돈을 빌려요. 그 빌린 돈 가지고 가서 영업소 가서 이제 즐기는 거죠. 또 마침 가서 또 놀고.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친구는 사채 이자를 내야 돼서 이제 허덕이는 거죠. 가족한테도 버림받고 회사에서도 공지에 내몰려 있는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희망도 즐거움도 없는 그냥 자기 인생을 갉아먹으면서 유흥업소 가고 빠친구 가면서 하루하루를 보내는 거죠. 막장인 거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영업소에서 일하는 여성이 나와요. 근데 그 영업소에서 일하는 그 여성은 외모가 그렇게 뛰어나지 않아요. 속된 말로 얘기하는 그냥 좀 못생겼죠. 근데 영업소에 오는 그 이제 남자 손님들한테 되게 잘해주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되게 이렇게 잘해주고 하면서 돈을 많이 벌죠. 어떻게 보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유흥업소에서 종사하는 여성이어도 성실하게 일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면 그 직종 자체만으로도 분명히 존경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는 것 같더라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여성은 어, 그냥 이런 일일 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나중에는 어쩌면 그 여성이 더 고수일 수 있죠. 자기가 그 자신을 찾아오는 손님들이 되게 찌질이고 되게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기를 돈을 주고 산 그 시간만큼은 정성을 다해서 이제 비위를 맞춰주고 하면서 마음을 사는 거죠. 근데 진심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 또 그 여성은 또 자기가 번 돈을 또 잃어버리는 경우도 또 생기기도 하고 한데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누구보다 더 성실을 해야지
잘 살 수 있다. 돈을 모을 수 있고 벌 수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도 주더라고요. 그리고 돈은 절대 더러운 게 아니다. 돈은 깨끗하다. 그 돈을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이 더러운 거고 사람이 나쁜 거지 돈 자체는 절대 나쁜 존재가 아니다라는 얘기들 또 이렇게 하고 있고, 사채꾼 오시지마의 드라마를 보면서 아, 사채꾼도 되게 힘든 삶을 사는구나. 돈을 받는 것도 결국 쉬운 게 아니구나. 되게 위험한 일이구나. 이런 모습도 좀 들었고요. 예. 뭐 살면서 항상 모험을 하거나 크게 무리하게 빚지는 거는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도 많이 하게 됐죠. 왜? 삶은 항상 안정적이어야 되고 지속 가능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더더욱 더 드는 거죠. 왜? 함부로 남의 뒤통수 쳐가지고 돈 벌어먹겠다고 했다가는 더 큰 화를 입는 게 당연한 거죠. 사기꾼이니까요. 대충 살아가지고 적당히 하겠다는 마음으로는 절대 나아질 수 없다는 거죠. 치열하게 살겠다고 각오하고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삶의 변명으로 대신해지지 않는다는 거죠. 세상이 엄마 아빠가 아니기 때문에 힘들다고 아무리 얘기해본들 그래 너 힘들지 하고 이렇게 대신 빚을 갚아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뭐 그런 친구들도 가끔씩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내가 빚을 지고 있지만 나중에 나의 빚을 정부가 갚아줄지도 몰라, 탕감해 줄지도 몰라, 이런 생각들을 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절대 그렇게 만만하지 않죠. 쉽지 않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돈 안 갚아줍니다. 정부가. 그 빚은 철저하게 개인이 갚아야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런 생각으로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절대로 그냥 되는 거 없다. 아무도 대신해 주지 않는다. 착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 사직은 우시지마 이렇게 보면은 이런 것도 나옵니다. 사기꾼들도 되게 많이 나옵니다. 대충 하루하루 일상을 되게 구질구질하게 그 생업이랍시고 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줄 아느냐. 나는 마케팅, 그러니까 온라인 비즈니스로 무일푼에서 시작해가지고 1억엔까지 월 수입을 만들었다. 저는 한 달에 1억엔을 벌고 있습니다. 저한테 그런 비법을, 온라인 마케팅하는 비법을 배우면 당신들도 똑같이 나처럼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자기한테 와서 돈을 내라고 합니다. 그건 아마 월 1억엔까지 버는 사람이 일지도 모릅니다. 왜? 자기 밑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추종하거든요. 자기한테 강의를 들으러 오고 자기한테 돈을 내고 상납하고 이런 분위기가 심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그도 이제 어떻게 얘기하냐면 결국 자기처럼 해야 돈을 번다라는 거죠. 사실상 사기꾼이죠. 우리가 이제 지금 보는 모습들 뭡니까? 그 갭투기에서 돈을 법니다. 주식에서 돈을 법니다. 비트코인에서 돈을 법니다라고 그 네이버 블로그든 유튜브든 인스타그램이든 아프리카 TV든 나와서 많은 그런 얘기들을 하는, 선동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요. 결국 사기꾼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이제 좀 드는 거죠. 제 얘기가 틀린 건가요? 어떤 건가요? 뭐 이런저런 생각이 들죠. 예. 사치꾼 우시지 마라고 하는 드라마를 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떤 마음으로 지내야 할지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인생에 연로 같은 거 없다라는 거죠. 그런 기대 안 하는 게 낫다라고 합니다. 세상이 절대 쉽지 않죠. 돈이 제일 무섭고 그 돈 중에 빌린 돈, 할부, 조리, 빌린 돈 언젠가는 갚을 수 있다. 인생은 한 방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층민을 자처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빚은 지옥으로 가는 티켓이다. 한 방에 나가 떨어질 수 있지 한 방에 성공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사직은 우시지만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막장 인생들한테 돈을 빌려주는 사채꾼 업자, 그리고 그들하고 엮이는 쓰레기들,
한 번쯤 살아가면서 보게 될 만한 그런 막장 인간들이죠. 사채란 절대 써서는 안 되는 거고, 뭐 사채는 언제든지 채무자들, 빚쟁이들을 상대로 되게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을 강요하고 요구한다. 그리고 어떨 때 보면 지금 현재 금융권들이 보이고 있는 모습이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게 가끔 생각도 해보는 거죠. 뭐 카푸어라고 해서 뭐 월급의 뭐 대부분을 자동차 타고 다니는데 다 쓰는 사람들, 그래 놓고 라면 먹는 사람들을 보면서 좀 씁쓸하죠.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지내야 될지 뭐 이런 이제 생각들을 이제 되게 많이 하게 하는 이제 작품입니다.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좀 강렬하게 얘기해주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죠. 사채를 절대 써서는 안 된다. 빚은 절대 지지 말아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어. 예. 지극히 현실적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허영으로 자신의 삶을 채우면 언제든지 몰락할 수 있다. 탐욕, 허영, 욕심은 언제든지 파멸을 부른다는 거죠. 자신의 능력 이상의 인생을 살려고 욕심 부리는 사람들은 악질 사업자를 만나게 된답니다. 예.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는 사람과 사채업자가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다르다라는 거죠. 양아치는 양아치들끼리 만난다. 사채를 빌리는 사람 중에 착한 세무자는 없다. 사채권 오시지마에서 하는 얘기죠. 예. 악한 사람과 더 악한 사람이 만난다라는 거죠. 예. 채무자를 빌리는 오시지마가 나쁜지, 오시지마에게 돈을 빌린 채무자가 나쁜지, 누가 더 나쁜 사람인지 봐야죠. 예. 어쩌면 그 채무자와 오시지마는 악어와 악어새처럼 같이 사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아무런 노력 없이 그냥 남에게 빨대 꽂고 남을 비난하고 술, 여자, 도박, 카드빚, 뭐 카푸어, 하우스푸어, 뭐 어떤 식으로든 빚을 지면서 사는 사람들, 빚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삶을 제대로 이어갈 가능성은 없다라는 거죠. 한방 인생을 꿈꾸는 사람은 언제든지 한방에 몰락해 나간다. 무모한 욕심이다.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꿈을 꾸는 사람들은 결국 그 자신이 꿨던 그 꿈 때문에 인생이 무너지게 돼 있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허드렛 일, 막일 누가 합니까? 인생의 제일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합니다. 어쩌면 또 그들이 우리 사회에 가장 더럽고 가장 꺼려하는 일을 도맡아서 하는 또 하나의 역할을 하는 사람일지도 모르죠. 하청민의 인간군상들, 몸을 팔고 멸치잡이 어선에 끌려가서 학대당하면서 고기를 잡는 그런 사람들. 겉으로 번지르르하게 자신을 포장하는 사람들. 언제든 그들은 자기가 가졌던 그 욕망, 탐욕 때문에 무너질 거다라는 거죠. 최근에 그 다주택 다중채무자들 무리하게 빚져서 집을 5채, 7채, 10채 가졌던 사람들이 앞으로 닥치게 될 일이 어떤 일일지를 곰곰이 이제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기준금리 1.25% 시대가 이제 열렸고 올해 연말이면 1.75, 2.0%가 되고 내년에는 2.75, 3.0, 그 다음 연도인 2024년에는 3.5에서 4.0, 그 다음은요. 점점 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금리 수준은 높아져 갈 거고 그로 인한 부담은 더 커지고 무너질지 아니면 버틸지 어떨지 아무도 모르지만 삶은 더 힘들어질 거다. 점점 더 사채꾼 우시지마와 같은 사람들이 주변에 늘어날 거다. 그리고 사채꾼에게 손 내밀고 빌리려고 하는 사람들도 생길 거다. 그들의 인생은 점점 더 나락으로 떨어지고 정상인의 삶을 살기는 어려울 거다. 그런 사람들이 수백만 명이 기다리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을 냉정히 볼 수 있어야 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사채권 우시마 얘기를 조금 더 늘려서 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활기차고 안전하게 열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